그림책은 보통 20장 전후로 이루어진 시각 예술입니다. 아름답고 짧고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아서 함께 읽기 좋습니다. 함께 읽는 방식도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독서 중간중간 질문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주인공이 처한 상황, 각 상황에서의 마음, 심정, 그리고 주인공의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할 수도 있죠. 이어질 이야기를 책장을 넘기기 전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책 표지 제목과 그림으로 미리 내용과 주인공을 짐작해보며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어려운 주제나 구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본문을 읽기 전에 그림 전체만 미리 보기를 해보고 읽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림책도 클라이막스를 제외한 주요 4파 3컷에서 5컷 정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품의 분위기나 흥미를 유발하는 그림을 먼저 보면 작품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함께 읽기 방법으로 책을 읽어가며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정적인 장면의 그 전체나 부분을 가려서 상황을 짐작하게 할 수도 있죠. 재미있는 대화나 중요한 문장을 가려서 어떤 내용일까 하는 활동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그림 카드를 펼쳐놓고 연관된 핵심 이미지를 찾아가며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클라이막스 같은 결정적인 장면은 종이 인형극 같은 새로운 소재로 한 장면을 연출해서 보여주고 아이들이 직접 해보게 하는 것도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밥이 긴 동화책의 경우에는 작품의 첫 문장과 끝 문장으로 관심을 이끌어내서 스스로 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필 왜 첫 문장과 끝 문장이냐고요? 우선 작가들이 가장 고심하는 문장이 바로 첫 문장이에요. 독자를 자신이 만든 세계로 이끄는 힘이자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분위기, 어쩌면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첫 문장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해 짐작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첫 문장으로도 작품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만의 이야기로 재구성을 해볼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끝 문장 역시 여운을 남기면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첫 문장 다음으로 고민하게 되는 문장입니다. 아직 작품을 읽기 전에 독자라면 첫 문장과 끝 문장을 비교해 보면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추리를 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한 작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 변두리에 잡초가 무성한 오래된 정원이 있었다. 잡초가 무성한 오래된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오래된 정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원이라고 했으니까 정원과 닮은 풍경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만약 그곳에 누가 살고 있다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동물일까요? 그가 주인공이라면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인공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일까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의 끝 문장도 보겠습니다. 난 커서 해적이 될 거야. 너희들은? 입니다. 커서 해적이 된다고 한 거 보니까 아직은 덜 큰 아주 당돌한 아이겠네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겠고요. 어떤 아이일까요? 내가 아는 주인공 중에 이런 캐릭터가 있을까요? 해적이 되고 싶은 아이는 무슨 꿈을 꿀까요? 여러분이 커서 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제목이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이 책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입니다. 이렇게 단 2개의 문장만으로 이야기와 주인공에 대해 유추해 볼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질문들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